안녕하세요. 하자 없는 시공을 하는 그만자 장건입니다. 요즘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공동으로 생활하는 아파트를 불편하게 또는 뭔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단독주택 거주를 고려하고 있죠. 그런데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그냥 살기에는 기능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때 리모델링 공사를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은 언뜻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선 인테리어는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쁜 거 말이죠. 그 다음으로 단열, 누수, 구조의 순서로 고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 다음 누수, 단열, 디자인의 순서로 리모델링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테리어와는 다른 관점으로 시공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무시하면 머지않아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고치고 또 고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염두할 것은 비용입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물이 새거나 누수 말이죠. 집이 너무 춥거나 단열의 문제죠. 아니면 난방이 부실하거나 배관이 새거나 이럴 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 리모델링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시공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조만 남기고 대부분 보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구조까지 다 털고 새로 짓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노후 건물은 건축 법규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지고 허가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짓게 되면 강화된 건축 법규를 따라야 하고 신규 건축 법규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조권을 고려하면 건축 면적에 손해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모델링도 신축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설계와 전문가의 시공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보수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애초에 전문가가 개입될 수 없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나 누수, 단열을 잘 모르는 업체가 리모델링을 맡게 되고 고치고 또 고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인테리어와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고 공사의 방향성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전면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 교체를 선택할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은 교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할 하자를 생각한다면 리모델링 범위가 쉽게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가장 먼저 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골조만 남기고 철거를 하게 되면 골조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골조에 하자가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 문제가 또 생기겠죠? 노후주택의 골조는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것으로 미리 짐작하고 있어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이제 하자는 아니고요. 하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균열의 폭을 봐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넓게 균열이 생긴 골조를 보게 되거든요. 이럴 때 단순히 균열이 생기면 콘크리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인은 뭐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철근이죠. 이 균열의 폭과 철근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철근의 지름이 넓으면 그러니까 철근의 두께가 굵으면 인장력이 커지고 인장력이 크면 균열의 폭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가능한 굵은 철근으로 사용해야 해요. 철근이 굵으면 구조도 안전해지지만 콘크리트의 균열 폭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근을 더 촘촘하게 배근을 하면 균열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철근을 아끼려고 듬성듬성 시공을 하면 골조에 균열이 가는데 이게 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E형 철근을 써야 하죠. E형 철근은 표면에 요철이 있는 것이죠. 매끈한 철근보다
시멘트와의 결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큰 균열을 막을 수가 있죠.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서 세멘 그러는데 사실은 시멘트이죠. 이형 철근을 쓰면 이 시멘트와 철근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결합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균열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죠. 또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었을 때 균열의 폭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성화가 된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스프레이통에 넣고 벽에 분사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넣으면 색상에 변화가 생기죠?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벽에 뿌려서 붉은색이 돌면 콘크리트가 아직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색이다, 그러면 중성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큰 균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중성화의 원인이 뭐냐?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러니까 애초에 시멘트하고 물, 자갈, 모래를 배합해서 구조를 치는데 이때 물을 많이 탄 거죠. 시멘트가 빡빡하면 구석구석 채우기가 버겁고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업자가 이 시멘트를 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이죠. 시멘트를 묽게 만들면 쑥쑥 잘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골조에 하자가 생기는 거죠. 보가 처지든지 또 벽이 배가 이렇게 부르든지, 보가 처지고 배가 부르면 폼을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원인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쉽게 하려고 레미콘을 묽게 이렇게 만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를 묽게 하지 말고 레미콘 타설을 할 때 빡빡해서 구석까지 이렇게 안 들어가면 진동기를 함께 사용해 주면 되죠. 진동기는 철근에 닿으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시멘트는 천천히 굳는 게 원칙이에요. 빨리 굳히면 나중에 균열의 폭이 커집니다. 시공업체도 공정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수익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해버리는데, 콘크리트는 하루 지날수록 인장 강도가 달라져요. 좋아지죠. 인장 강도가 크면 균열의 폭이 준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가 혼합 시멘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혼합 시멘트를 쓰면 갈라져요. 시멘트는 한 가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건물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는 어떠한 이유로 골조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하자가 있다면 보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철거를 계획하는 순간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 보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